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사망자의 증가 속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결국은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정점을 쳤다. 그리고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최근 며칠간은 이 같은 기대감이 좀 현실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황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간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와 그리고 전체 확진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듯이 가장 오른쪽에 최근 이틀간의 전일 대비한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을 하회를 했다가 이번에는 2,000명대 초반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좀 감소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도 우려를 좀 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신고가 경신을 좀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의 투자 심리는 예전역에 좀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은 앞뒤를 뭐 따지는 문제가 될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부터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종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또 확산 추세가 좀 둔화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이 인식 속에서 결국은 증시가 조금 빠졌을 때 저가 매수 수요가 많이 들어왔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최근 몇 시간의 미국 증시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한 4,000명 정도에 육박을 했던 2월 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이 강세 전망 비율이 33.9%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주 대비해서도 1.9%포인트 높았던 수치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IMF에서 사스 대비해서 이번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타격이 확실히 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 오펙 역시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칫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저에 깔린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세는 그다지 좀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증시가 왜 이렇게 요즘에도 잘 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일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좀 확산이 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내놓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2월 3일과 4일에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개장을 한 그 시점 즈음으로 해가지고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1.7조 위안이나 투입을 했죠. 그리고 2월 6일에는 인민은행에서 통화 완화를 통해서 결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타격을 받는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또 천명을 했고 그리고 2월 9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718.5억 위안을 배정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여기에 2월 11일에는 주요 산업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 그러니까 감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이제 2월 14일쯤에 냉동 돼지고기 2만 미터톤을 방출함으로써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감세 등의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에서의 소비 심리 타격 우려를 좀 완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또 증시를 이끄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중국의 경제가 잠깐 멈추게 되면서 카지노 관련주 아니면 호텔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식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윈리조트의 움직임 보니까 뭐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일로로 치달을 때도 미국 증시 지수 자체는 그다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맞아요. 하지만은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듯이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좀 공포 심리가 자극이 됐던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다시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증시도 고점을 다시 한번 높여가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윈 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나란히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최근 부진했지만은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에 윈 리조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좀 회복시킨 그런 모양새가 되겠고, 이제는 마카오에서 카지노들이 영업을 재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들 기업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올 수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또 그 큰 이슈 한 가지 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는 하원 의회 증언이 있었고요. 지난 밤 사이에는 상원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코로나 관련된 언급도 전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중국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 물론 예상이 된다.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또 최근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경제 지표에서 곧 이 여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도 전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시에 두 가지 정책 툴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국채 매입,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소통을 하겠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특히 필요시에는 이들 조치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결국은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그 의회 증언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었던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변경은 없으면서도 통화를 계속 완화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하다 보니까 뭐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핵심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틀간의 의회 증언이 이제 끝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네네.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시장 반응이 나왔지만 오늘은 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틀간의 주요 이 발언을 그 전에 저희가 좀 살펴봐야 했었던 주안점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첫 번째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지가 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스탠스에 대비해서 변화는 좀 미미하게 감지가 됐죠. 다만 경기 침체 시 또는 금리를 좀 너무 많이 내려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좀 없어졌을 때는 과거와 같은 정책 툴, 즉 국채 매입이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준이 물가 목표에 대해서 좀 변경을 시사할 것인가 역시도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좀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시에 대응을 하겠다. 하지만은 이것에 대한 좀 속단, 이 섣부른 판단은 좀 유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레포 시장 개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발언을 전했는데, 역시 4월 또는 2분기까지 뭐 종류에 따라서 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예전에 계획했던 그 일정을 일단은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주안점을 보더라도 일단은 좀 중립 아니면은 오히려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그러네요. 이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그 경기가 침체될 때 자산 매입 같은 게 필요하다. 이거는 뭐 어차피 돈 풀겠다는 얘기니까요. 네. 완화적인 거. 그리고 2번,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에 대한 거는 뭐 과거 했던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중립적인 거. 그리고 코로나19도 중립적인 거. 마지막으로 레포 시장 개입도 시장에 돈 풀겠다는 거가 완화적인 거. 네. 대체로 좀 완화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벤트도 사실은 좀 걱정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좀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볼 텐데 얼마 전 헤드라인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리프트
리프트를 한번 볼게요.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10%.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리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일단 실적 수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컨센서스 역시 아직까지는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컨센도 이제 0.53달러의 손실이 예상이 됐었는데 EPS 같은 측면에서 0.41달러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손실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YOY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이 좀 상회를 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장에서도 한 10% 가깝게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네. 리프트가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내년 말 또는 한 4분기 정도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조정 EBITDA 가이던스 역시도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4.9억 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지를 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죠. 하지만은 또 비교가 되는 것이 네. 우버가 최근 실적 콜에서 올해 말로 기존에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올해 말로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리프트에 대해서도 사실 이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겠네요. 리프트도 그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도 최근에 올랐었겠네요. 사실은 우버와 리프트가 경쟁사기도 하지만은 네네.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네. 인식도 그렇고 저희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결국은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들어서 양사 모두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무려 주가가 40% 가깝게 올랐거든요. 올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리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좀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한 플러스 13% 정도로 상승률이 좀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이 두 기업의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또 한 번 그때 살 걸 이런 후회가 드는. 어쨌든 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비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리프트에 대해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내용, 그러니까 흑자 전환 목표 시점에 대한 상향 조정이 예상외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 투자 의견도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56에서 54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IBC에서도 82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코엔에서도 78에서 74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하지만은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75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실적 역시도 리프트의 성장 스토리를 재확인시켰고 앞으로도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지표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즉 승객 수 그리고 승객당 매출 여기에 승객당 이용 빈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좀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중에 활성 이용자 수가 2,290만 명으로 나오면서 컨센이었던 2,280만 명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객당 매출도 44.4달러로 컨센이었던 43.16달러를 큰 폭으로 좀 비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는 좀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적을 발표했던 리프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마감되는데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2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또 지수별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면 오늘은 다우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오르면서 좀 키 맞추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각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종가입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0.94% 올랐죠. 270포인트 넘게, 25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29,550.76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제 3만 선 돌파까지 한 450포인트, 450포인트 정도니까 2% 정도만 지나면 이제 3만 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비슷한데요.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0.9% 올랐죠. 9,725.96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만까지는 300포인트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 조금 넘게 오르면 만 포인트를 또 넘어서게 됩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 올랐습니다. 3,379.34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코로나19 사태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네.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 상황이 가장 악화됐을 때도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애플이라든지 나이키, 에스로더 아니면 여행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처럼 체감이 됐던 건데 네. 그때도 어떤 반도체주라든지 IT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던 그 일부 업종이 결국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행진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미국 증시가 악재가 터졌을 때는 잘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좀 풀릴 때는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이런 좀 회복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가장 강한 것은 미국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면은 대형 IT주가 좀 괜찮았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좀 규제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한 채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좀 정점을 지났다라는 인식의 수혜를 확실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헬스케어 업종이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부 제약주, 그러니까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력인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의 어떤 화학 병용요법이 이 유방암에 대해서 좀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세부 지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돌변을 했고요. 그리고 메드트로닝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를 리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실적 악화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그나라든지 이런 의료보험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뉴햄프셔 이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죠. 네. 하지만은 버니 샌더스가 메디케어 포 올을 주창하고는 있지만은 샌더스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만큼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계속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의료보험 관련주가 예전에는 샌더스가 득세했을 때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오히려 경선에서 승리하니까 좀 네.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민주당의 그 경선 주자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사실 안 좋아져야 되는데 네. 득세할수록 어차피 이거 겨뤄봐야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좀 씁쓸한 그런 네네. 이 결과가 될 텐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여론이라든지 또 시장의 기대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는 좀 약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경선과 대선에 대해서는 국제시장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